영화 속의 사랑. 일본을 뒤집어 놓은 실제 사건. 감각의 제국.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28위를 차지한 감각의 제국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1936년에 발생된 사다라는 여인이 기치조라는 남자와의 사이에서 저지른 실제 사건을 옮긴 것입니다. 사다는 시트에 사다와 기치조, 우리는 영원히 함께했다고 썼고 기치조의 그곳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을 뒤집어 놓았는데 사다는 14살 때 동네 오빠에게 폭행을 당한 후 삐뚤어진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버지는 그녀를 일찌감치 팔아 넘겼습니다. 10년을 넘게 그런 곳을 전전하던 사다에게 기치조는 단 한 번의 사랑이었는데 그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일본인들은 그녀를 동정해 그녀는 무죄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6년형을 받았는데 5년 뒤 사면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으로. 이야기는 나가노의 요리점 요시다야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인 사다 아베가 주인인 기치조 이시다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요리점에 나타난 정말 변희봉을 닮은 노숙자 남자에 의해 사다의 과거가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다와 기치조는 늦은 밤 응접실이나 객실 등에서 미래를 나누고 기치조가 부인과하는 장면을 보던 사다는 그녀를 증오하게 됩니다. 사다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것인데 사다와 기치조는 부인을 속이고 함께 도망을 나와 마사키라는 요정에서 둘만의 혼인식을 치르고 그곳에 틀어박혀 격렬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육체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이 기치조에서 사다로 역전되게 됩니다. 특히 민감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다는 달걀을 그곳에 넣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려는 기치조에게 그곳에다 소변을 보라고까지 하게 됩니다. 불감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민감증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을 텐데 불감증의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감증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지속성 환기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 외부의 자극 없이도 멋대로 절정에 도달하는 것으로 단순히 밝히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절정에 오른다고 합니다. 무튼 사다는 사랑의 주도권을 잡을 뿐 아니라 도피에 필요한 자금을 버는 등 경제적인 것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녀의 돈벌이 방법은 역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도중에 폭력을 행사하는데 기치조는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행위들을 다 받아주게 됩니다. 이들의 관계는 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괴이해져 가는데 자극은 끝을 모르고 한없이 오르기만 합니다. 2014년 중국 상하이에서 20대 여성이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가 몸 안에서 삶은 달걀을 꺼낸 일이 있었다는데 남친이 달걀을 삽입하면 더 자극적일 것이라는 집요한 요구에 결국 응한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2017년에는 해외 여성들 사이에서 옥으로 만든 달걀을 넣는 것이 유행이라고 영국 온라인 미디어 메트로에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 여성은 밖에 다닐 때마다 항상 옥을 넣고 다니는데 이유는 단순해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튼 달걀 넣기는 가능한 걸로. 결국 사다는 기치조를 영원히 자신의 남자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당신이 아내와는 못하게 만들 거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사다는 기어이 기치조의 물건을 잘라버리는데 이런 나레이션이 깔리면서 끝이 납니다. 사다는 4일 동안 도쿄 여관을 전전했고 체포 당시엔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띄었다. 이 사건은 일본 열도를 경악해 했고 사다에게 묘한 동정으로 인기가 쏟아졌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36년에 발생한 실제 사건이다. 남성의 물건을 절단하는 사건은 의외로 한국에서도 1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며 태국의 경우는 1년에 30건에 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아내의 복수에 의한 것으로 남편의 외도, 남편과의 불화, 불만 등이 주요 원인이었고 감각의 제국처럼 너무 사랑해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형벌은 3에서 5년 정도의 위자료도 7천만에서 9천만 원 정도로 법률상으로는 엄중한 범죄는 아니라는데 사단은 절단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되나요?
영화를 만든 사람들. 감독인 오시마 나기사는 일본의 누벨바그라는 쇼 직후 뉴웨이브를 이끌었던 감독으로 이외에 윤보기의 일기, 일본의 밤과 안개가 유명합니다. 기치조 역의 후지타치야는 1941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난 일본의 배우로 감각의 제국, 8인을 수상한 신사들의 대표작입니다. 사다 역의 마츠다 에이코는 인기 패션 모델로 감각의 제국에서 실제 성행위의 재현으로 센세이셔널을 일으켰는데 1952년 5월 18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났으며 2011년 3월 9일 일본 도쿄에서 별세했습니다.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의 배우였는데 사다 아베의 운명처럼 감각의 제국 한 편의 영화만을 남기고 연기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일본 대중들로부터 적대적인 대우를 받아 연기 배역을 따내지 못했고 오디션에서 거절당하기도 했는데 결국 프랑스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감각의 제국이란 영화가 말해주는 것들. 이 사건이 벌어진 1930년대의 일본은 군국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로 전쟁 시대에서 사람들은 유혈사태에 대면하거나 현실 도피성 향락을 추구하는 외면을 하게 됩니다. 오랜 전쟁에 지친 사람들은 더 이상 종전에 대한 희망이나 일상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대신에 자극과 쾌락을 추구하는데 갈망으로 시작해 내성을 거쳐 부정의 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의 주인공들도 모순적이며 파괴적인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사랑을 선택하는데 두 사람은 가정에서 도망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탈주하게 됩니다. 제국의 군사들이 발맞춰 걸어가는 모습을 본 기치조는 무력한 자신과 마주하는데 반대편에서 우길기를 흔드는 여자들과 달리 그는 응원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보고 걸어갑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데 사다는 잠든 기치조와 누워서 식사를 거부하며 오직 기치조와의 사랑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돈 때문에 다른 남자의 품에 사다를 보낸 기치조의 마음은 심란한데 술 시중을 들며 도망을 권하는 여관 주인을 범하는 것으로 자괴감을 떨쳐버립니다. 돈벌이 상대인 교장과 만난 사다는 갑자기 자신을 때려달라고 소리치는데 교장과 밤을 보내야 하는 사다는 흥분 대신 아픔을 택한 것으로 그것은 가책을 덜기 위해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지배하고 지배받는 권력 싸움은 당시 일본의 실제와 다름없는데 전쟁을 향한 그들의 광적인 지배욕은 사다와 기치조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흥분이나 감각을 얻기 위해 강박적으로 변해가는 사다와 체념하고 무기력해져가는 기치조의 모습은 정복의 눈이 먼 일본의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극한을 맛본 후 풀려나는 사랑으로 시작된 그들의 결합은 소유욕만 남아서 하나뿐인 결말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다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녀가 전면에 드러나도록 배치시키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인물도 여성입니다. 사다가 기치조와의 영혼을 소망하는 마지막 장면은 놀라운데 공포를 시각화해서 남성 중심의 시선의 충격요법을 선사합니다.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일본을 뒤집어 놓은 실제 사건, 감각의 제국이었습니다.